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똑같은 삼성전자, 현대차에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얻잖아요.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하죠. 이 방법이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비유하는 게 다이어트로 비교를 해요. 왜냐면은 다이어트하고 이제 투자의 공통점이 잘 안 되잖아요. 예, 다이어트도 이제 잘 안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한 사람은 달리기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달리기를 열심히 해요. 자, 달리기가 위험한 운동이 아니죠. 달리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넘어져가지고 또 다치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비교적 안전한 그런 운동이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리기 맨날 해봤자 별로 몸무게 안 줄어. 암벽 등반을 한번 해봐. 이거 암벽 등반 한번 하면은 그냥 5kg씩 하루에 5kg씩 그냥 팍팍 줄어들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암벽을 탔어요. 실수를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죽을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해도 되는 투자하고 하면 안 되는 투자가 바로 이렇게 갈려요. 제가 말씀드린 해도 되는 투자는 예를 들면 달러. 예, 달러는 안전한 그 자체가 안전자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안전하죠. 예,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외환 투자에서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자, 달러에 투자하거나 중기축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에 투자하는 거 안전한 행동이에요. 달리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북한 돈을 샀더니 5배가 오르더래요. 누군가가 북한 돈 샀어요. 위험한 투자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암벽 등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형 우량주를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적립식 투자를 해요. 또 하나는 소형 테마주,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새로운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 거기 자본 잠식까지 된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암벽 등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하거나 사고가 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특히 그리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고수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투자하는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똑같은 삼성전자, 현대차에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얻잖아요.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도 얘기했던 방법인데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하죠. 이 방법이 저는 가장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도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저조차도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파는 전략으로 투자를 했더니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팔아가지고 큰 수익을 얻는 그런 투자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방식의 투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살 때 지금 가격이 만약에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그 5만 원에 다 사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정도를 5만 원에 사고 5만 원 정도였던 주식이 한 5% 정도 떨어지면 또 100만 원을 추가로 매수하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도라는 것도 저는 약간 다른 방식이 많은 분들이 나눠서 사기는 했는데 팔 때는 평단가를 산출해서 그것보다 이상일 때만 팔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다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계좌를 아예 그냥 분리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계좌에서는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고요. 2번 계좌에서는 삼성전자를 4만 5천 원에 사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5만 원으로 오르면
2번 계좌에 있는 것만 분할 매도를 해요. 이런 방식을 계속 하다 보면 수익 실현이 계속 되면서 주가가 꼭 오르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 방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증권사, 하나의 증권사에서도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걸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딱 허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계좌 여러 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렵다. 사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어요. 예. 하나의 계좌만 가지고도 이걸 나눠진 계좌처럼 관리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내가 계좌가 하나인데도 가상 계좌가 여러 개인 것처럼 나눠서 사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지금은 자동으로 매수도 하고요, 자동으로 매도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맨 처음에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여기서 5%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매수해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 기계가 감시를 하고 있다가 내가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얘가 자동으로 매수를 해요. 떨어지면.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한 3% 정도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해 라는 것만 명령만 딱 내려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 수익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이죠. 예,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떤 멘탈에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해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진 어떤 자금을 5만 원일 때 삼성전자를 다 사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손해죠. 오르기만 바라겠죠. 주구장창 올라야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100만 원치 10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1번 계좌에서 100만 원치를 샀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르면 올라서 좋기는 한데 떨어져야 또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듯이 내가 좀 더 사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올라버려요. 참 특이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내가 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잖아요. 일단 그러다가 첫 번째 계좌에서 100만 원치 사고, 두 번째 계좌에서 100만 원치 사고, 세 번째 계좌에서 100만 원치 샀는데 살짝 올라요? 그럼 세 번째 계좌 거를 팔아요. 팔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시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 또 사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 편안한 투자가 돼서 내가 오르기를 바랬는데 떨어지면 멘탈이 무너지겠죠. 근데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투자를 하면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이런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수많은 방송이나 인터뷰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떨어지기를 바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작은 소액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뭐 큰 돈을 실제로 투입하지는 마시고 제가 뭐 무료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이용해 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이라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를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놔둬 보세요. 그럼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 있어서 존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존버를 주가가 오를 때 어느 정도 올랐으면 이제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버텨줘야 되는데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그냥 팔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막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죠. 물렸을 때 존버를 하죠. 근데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장기적 투자라는 개념이 좀 알맞아져요. 왜냐면은 특정 주식을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투자한 게 거의 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잖아요. 아마 손해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내릴 때는 사고 오를 때는 팔아서 계속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제 주머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이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예, 존버한 거죠. 이 존버가 뭐 인내심이 필요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올라서, 오늘도 제가 삼성전자 오늘 올랐길래 수익 실현했거든요. 제가 사놓은 게 한 5번으로 나눠서 샀어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를 분할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 실현 챙겨 놓은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내려서 가서 다시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오르면 기존에 사놨던 게 올라서 수익 실현하면 되고, 떨어지면 또 투자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존버라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쉬워진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저도 그랬지만 아마 첫 투자할 때,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첫 투자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 거의 그냥 100만 원 정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만 원은 너무 작잖아요. 뭐 10만 원에 10%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1,000만 원은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수준일 거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하지만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걸 이해하고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많은 일들이 수업료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우리가 맨 처음 하는 일이 뭘까요? 책을 사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학원을 가겠죠. 수업료가 들어가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돈을 넣었는데, 오르면 운 좋아서 좋고, 예, 떨어지면 실패했구나,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불려가지고 뭐 큰 돈이 되거나 이런 걸 바라는 차원에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그 경험, 내가 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만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 연봉도 올라가고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10년 차, 20년 차로 올라가면은 그 단위가 커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은퇴를 해가지고 뭐 억 단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출발하면 제가 볼 때는 백전백패일 거예요. 그런데 20대 젊은 나이에 100만 원 정도로 투자의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분명히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나중에 큰 돈이 생겼을 때 그거를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의 규모, 돈이 이제 별로 없는데 나는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할래, 이런 마음은 버리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10만 원, 5만 원, 100만 원이 있더라도 그걸로 당장 출발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했고, 근데 제가 뭐 한간에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1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었다, 1,000만 원으로 뭐 100억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는 자금, 첫 투자금은 기억이 날 수 있죠.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번 돈을 계속해서 넣었겠죠. 거기다가 신용 미수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내 자금의 정확한 시드를 기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저는 뭐 단위로는 기억할 수 있겠죠. 내가 올해 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뭐 1,500만 원이 되었어, 이런 거는 가능해도 누군가가 말한 그 투자금으로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다, 그분이 과장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한 건지, 뭐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총 투자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계속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투자를 하고 또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물어보시니까 저는 주식 투자도 하고 달러 투자도 하고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니까 제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잃은 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시드머니를 얼마로 해야지 내가 목표로 설정한 거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불려나가는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이라도 수익을 얻으면 그건 투자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투자의 경험을 쌓고 성공의 경험을 누적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더니 10억이 됐다 이런 말에는 현혹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